어저께 부산시 노후도시특별법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고시가 공고됐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5개 사업지가 노후도시특별법 적용이 될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해운대 그린시티, 옛 해운대 신도시죠. 오늘은 해운대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곳과 두 번째는 금곡동과 함영동을 잇는 북구의 공간입니다. 먼저 공모 내용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선도지구 선정 공모입니다.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없을 테고 또 처음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먼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진행하면서 다음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절차에서 가장 먼저 진행할 곳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도지구 지정은 25년 10월 13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발표는 25년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곳입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10월까지 많은 아파트 또는 그 구역에서 동의서 접수 및 서류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겠죠. 유의할 부분은 뭐냐면 해당 구역을 분할하거나 제외가 안 된다는 점. 이번 노후도시특별법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먼저 이미 지정된 곳 또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거나 신청한 곳, 공공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하니까 이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대상구역 공모 방법은 먼저 신청 대표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 대표자는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선정되게 되어 있고요. 만일에 다수가 신청할 경우, 앞서서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개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각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주도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여럿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수가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진구한 분을 대표자로 뽑는답니다.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 외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겠죠. 이분이 진구한 동의서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동의서를 진구를 했고 55%를 받았습니다. B라는 분이 30%를 받은 경우죠. 이럴 때 A라는 분이 신청 대표자가 될 텐데, 문제는 나중에 이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이 동의서 점수가 많이 받을수록 점수가 높을 텐데 B가 받은 30%는 동의서를 받은 걸로 치지 않기 때문에 55%에 대한 점수만 적용하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 대표자가 진구한 동의서는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의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할 텐데 그 선정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량은요, 해운대는 3200세대, 화명 금곡은 2500세대로 정해졌고요. 부산시에서 정한 점수 배점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득점 구역이 3200호를 넘을 수도 있거든요.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두세 곳이 3200세대를 넘게 되어 있는데 제한이 3200호라고 해서 고득점을 받아도 선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최고득점을 받을 경우에는 물량이 초과해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 기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절차가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 여부입니다. 의지가 강해야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노특법 선도지구 역시 주민 동의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배정했고 점수는 만점이 60점입니다. 좀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 반대 동의율도 있다는 거네요. 한 개 단지 내에서 20% 이상을 받게 되면 마이너스 10점, 두 개 단지 이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들 간의 협심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를 보시면 주민 동의율 배점이 50%하고 95% 이상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값에 대해서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용에 보시면 사이값은 직선 보관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값에 대해서도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를 조금씩 배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직선 보관이라고 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50%만 넘으면 점수가 10점이었지만 60%가 되면 21점, 70%가 되면 32점, 80%가 되면 43점, 이런 식으로 동의율을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점수는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쩌면은 반대 동의율이 이번 선도지구 지정의 등락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반대 동의를 했다는 말은 찬성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찬성 동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반대 동의가 많이 쌓여서 감점까지 당하게 되면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 여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 동의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각 아파트들의 합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일에 대부분의 구역이 반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90% 초반대로 동의율이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어떤 게 변수가 될 수 있냐면, 4번 항목의 정비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주택 단지수나 대상 세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쪽도 분당의 경우에는 90% 초반대로 대부분 동의율이 유사했거든요. 만에 하나 부산도 분당처럼 높게 나온다 하면 그 다음으로 배점을 많이 받는 곳이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부산시가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점수를 계산해보면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가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해운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구역 번호가 있고 세대수가 있고 단지수, 아파트 이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4번 항목, 배점표의 4번 항목 세대수와 단지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대략 계산해 봤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세대수를 기반으로 해서 세대 점수를 계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단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점수와 단지 점수를 합한 상의 점수 추정치이긴 합니다. 추정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점수가 낮은 데는 10점 정도 나오는데 많은 데는 20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4개 구역 번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는 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운대에 있는 구역들이 대부분 90%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야 4점에서 5점 차일 텐데, 그럴 때는 오히려 여기 상에 있는 점수들이 적은 경우에는 4.5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많이 나는 경우에는 8.9점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선도지구 선정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보시면 공모신청 대표자는 토지 등 소유자 대표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대표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조합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단은 별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을 진행했던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대표자가 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